자, 송민국의 이제 송강정철의 작품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남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읽어 보셨겠지만 잘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녀하고 을려가 나오는 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감녀하고 을려는 뭘 의미하냐면 그 송강정철의 두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한쪽은 되게 착하죠, 여자가. 네. 근데 한쪽은 어때요? 엄청 강하죠. 자, 이거 현대어로 다 나왔잖아요.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그 작품을 이제 보면 이 작품을 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산문 문학이죠. 운문은 아니죠. 이게 이제 산문 문학의 성격을 띠고 운문은 운문인데 이게 길어지니까 산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4, 34, 34, 34, 35, 4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시조가 길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가라고 그래요. 장가. 긴 노래. 아, 이거 길장자에 노래 같자 써가지고. 아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장가라고 해서 긴 노래. 이거 어떻게 써? 장가라고 합니다. 장가. 야, 저쪽에 없으니까 되게 옳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장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행의 제한은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계속해서 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연군지정. 연군지정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임금을 생각하는 그 노래 연군지정.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써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연군지정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 이제 작품으로 일단 작품이 가장 중요한 게 강독은 작품이 중요해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대화체가 나타나는 거 감녀 을려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특징은 뭐냐면 대화체는 대화체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화체 가사예요. 이 작품 지금 송민국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화체 가사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녀와 을려 작가의 분신 필기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해서 보여드리기가 너무 애매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녀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녀 이야기, 을려 이야기 있는 거 다 아시죠?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일 처음에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하되이고 한되이고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적이 가는 대라는 건 적이고요. 가나는 가는이에요. 가는. 이게 약간 옛날어로 된 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현대어로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적이 가는 벼는 저예요. 우리도 요즘에 교타를 교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는 저예요. 각시 본듯도 한되이고. 그러니까 본듯도 하구나. 여기 한되이고는 하구나라고 써주면 돼요. 본듯도 하구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여 니별하고. 천상은 하늘날 하겠죠. 백옥경이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근데 이 백옥경 뭐 이제 책도 되겠는데 여기서는 서울경자를 썼잖아요. 여기서 이제 서울경자니까 임금이 살고 있는 대궐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 백옥경. 그러니까 하얀 구슬 서울이잖아요. 지역은 서울경자니까. 이제 어떨 때는 경자를 쓰면 이게 책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울경자니까 임금이 살고 있는 대궐. 그러니까 궁궐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궐. 이 백옥경의 의미는 궁궐이라고 써놨어요. 궁궐. 궁궐을 어디하여 어째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해가 다 저문 날 의라고 하는 건 애라고 써놓으세요. 해가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누를 하면 대충 알겠죠. 네. 누구를 보러 가시난고 가시는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옛날 말에서 중요한 게 봐요. 옛날 말은 이게 보면 뭐 난다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한다 이렇게 쓰면 이 난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말 는하고 똑같은 말이죠. 는을 옛날에 이제 이 아래아가 붙어가지고 난이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는 구어에서는 하나한다가 이게 의문문으로 쓰이기도 해요. 너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강 모티브라고 하고요. 적강 모티브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죠. 기억나요? 네. 적강 모티브. 근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하냐면 적강 화소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말씀 한자에 이 바탕 소자를 써요. 화소. 자, 요거 하나 써보실래요? 그래서 적강화소라고 돼요. 적강 모티브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글자 뒤에 보이십니까? 네. 이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이게 이야기의 바탕이라고 그래서 화소란 말 쓰거든요. 이 화소가 이 모티프란 말 좀 들어보셨죠? 요게 화소란 뜻이에요. 모티프가. 물론 이제 교육학에서는 모티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문학 교육학에서 모티프 이런 말 안 나왔나요? 이 모티프가 동기란 뜻이에요. 동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라는 의미로 모티프 또는 모티브는 들어봤어요? 왜 안 들어봤어요? 모티브. 네. 이 같은 말이에요. 이 모티프하고 모티브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교육학적인 용어에서는 지금은 이제 문학을 하니까 문학에서는 동기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화소라고요. 화소는 뭐다? 이야기의 바탕이다. 그래서 적강화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적강화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적강 모티프.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송강 정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유배를 왔다는 거예요. 유배 왔다는 거를 여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녀같이 하늘에서 살던 신성한 존재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간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멋지게 나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죄를 글자 한 자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보면 지금 감녀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별하는 사람은 을려예요, 감녀예요? 을려지, 을려. 감녀가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저이고 여자는 감녀하고 을려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별한 여자는 을려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을려가 누군가 이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와 네어이고 이거는 누구의 말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을려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어디가 감녀의 말이고 어디가 을려의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을려의 이야기. 자, 볼까요? 결국 을려는 누굴 가리킨다? 송강 정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송강 정철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러면 어와 네여이고 어와 네여이고는 너희구나. 네여이고라고 써 있잖아요. 어와는 요즘 말 이런 뜻이야. 너희구나. 너로구나 해도 돼요.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설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뭐 사설시조 이런 말 쓰잖아요. 사설. 요즘도 사설이란 말 쓰잖아요. 사설이다. 하여튼 들어보.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 이거동이. 내 몸, 얼굴은 몸의 몸.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알아주실 게 얼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은 페이스만 의미하잖아요. 페이스. 그런 의미로 하지만 옛날 말에서 얼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바디. 영어로 이야기하기 더 편하죠. 페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 그다음에 이 거동, 움직임이 님 괴함즉 하감하는. 여기 이제 괴다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괴함직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랑함직. 요즘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함직 한가마는 그러니까 할만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는 소리죠. 예쁘니까 이미 사랑하겠죠. 이해가십니까? 내 얼굴, 내 몸과 내 거동 움직임이 님이 나를 함직 하다마는 어떤디 어쩐지 요즘 말 어딘디가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그러니까 대충 구원을 두드려 맞추면 돼요. 여러분 뭐 국문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대충 이게 너희구나라고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는 믿언데 이게 연음으로 올라온 거죠. 요즘 말 믿언데 이게 미더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뭡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구름을 이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흥행하지 못했는데 벗어난 달처럼 이런 영화 있었어요. 영화 제목. 그럼 이게 이걸 쓴 사람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썼겠어요? 영화 제작자가? 이 사람 맞춤법도 모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15세기, 14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걸 이제 연철이라고 그래요. 좀 유식한 말. 연철. 이어쓰기. 이런 걸 연철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이어쓰기. 구름을 벗어난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연철이라고 해요.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은 요즘도 쓰지 않나요? 군뜻, 다른 뜻. 군말 말고 이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군뜻 그런 의미예요.
군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없어는 없어겠죠. 알겠죠? 요즘 말로. 아래야 교태야. 이게 뭐냐면 아양이며 교태며 그런 뜻이에요. 아래야 교태야가 어지러이 하뒀던디. 그러니까 뭐예요? 어지럽게 굴었던지. 어지러이는 어지럽게 대충 맞추면 알겠죠? 네. 하뒀던지는 굴었던지. 내가 어지럽게 이물 어지럽게 있어 막 너무 내가 아양을 부려가지고 이물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신한 낯빛이 얼굴빛이죠. 그다음 뭐예요?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해석 되겠죠? 네. 옛날과 어찌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세요. 누워는 누워 대충 비슷해 요즘하고 생각하고 일어는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생각하니 일어나서 앉아서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내 몸에 지은 죄를 매는 산이죠. 산의 옛날 말들 이건 알죠. 산같이 쌓여시니 그러니까 쌓여 있으니 쌓여신이라는 거 요즘 말 쌓여 있으니 내 몸의 죄가 막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뭘 알아두시냐면 옛날에는 요즘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다라고 쓰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하날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하늘을 옛날에 이제 하날이라고 썼거든요. 하날이라고 썼는데 여기 지금 하늘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날로 썼는데 여기에 히읗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날 히읗을? 이거를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말도 알아두죠. 그러니까 히읗이 이 단어의 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히읗 종성 체언.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히읗 종성 체언. 원래 이제 공부는 좀 유식해 보이는 게 좋죠. 히읗 종성 체언. 체언이라는 게 이제 명사니까. 히읗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팎이란 말 들어봤죠? 네. 이게 왜 안팎이에요? 안에 옛날에 히읗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이에요. 요게 합해지면서 피읍이 된 거예요. 안팎이 왜 안박이 맞지 않아요 원래? 네네네. 여러분 왜 수고양이라고 하냐? 옛날에 수가 히읗이 있었어. 고양이였어. 요게 두 개가 합해지면서 코가 된 거예요. 모르셨죠? 네. 살코기 왜 살코기라고 하냐? 이제 좀 알겠어요? 살 히읗 플러스 고기. 요게 합해지면서 코가 된 거예요. 재밌지 않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읗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살아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읗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람이라고 탓을 하겠느냐? 그래서 서러워서 풀텨해니 이건 뭐냐면 풀어내서 헤아리니 풀텨는 요즘 말로 풀어내서 헤아리니 해니는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대충 알겠죠? 네.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그러니까 옛날 말들은 대부분 연철이에요. 이어쓰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안 쓰잖아요. 옛날엔 다 이어쓰기를 했어. 그래서 조물주의 탓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팽당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근데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로 탓으로 돌려요?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을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갑녀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었는데 나를 반기는 모습이 옛날과 달라. 근데 누굴 탓하겠느냐? 그건 뭐예요? 내 운명이다. 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굴 내가 원망하게. 그러니까 하늘의 탓이라는 것은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진 않죠?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어가 나와도 여러분이 하나씩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 사구간, 조물주의 탓이로다 밑줄 쫙 잡아요. 조물주의 탓이로다, 나오죠. 조물의 탓이로다. 이게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론적 사고관. 이걸 이제 또 좀 더 유식한 말로 숙명론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내 운명이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페이탈리즘이라고 해요. 이제
FATALISM에서 페이탈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운명론적 사고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조물주의 탓이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조물주의 탓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내가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내 운명이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감녀가 짧게 이야기하죠. 글란 생각 마오 이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글란 여러분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것일랑 생각하지 마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글란은 그것이란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런 이 정도 요즘 말로 한다면 아시겠죠? 글이 쓰는 글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감녀가 을려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달래고 있죠. 그렇죠. 위로하는 거죠. 감녀가 을려를 달래는 거예요. 이 글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한쪽은 되게 막 울분에 차 있죠. 근데 한쪽은 달래죠. 이게 바로 정철의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 그거야. 나를 왜 유배를 보내셨습니까? 한편은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그 인간은 제가 그 뭡니까 허조구라는 작품에서 공부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이런 이야기 했죠. Man is an amphibian.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 인간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잘해줘. 남편한테 애들한테 잘해줘. 그러다가 내가 이거 왜 허구한 날 밥 해주고 앉아있지? 뭐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두 가지 마음이라니까. 이 인간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자, 사실 이제 보세요. 을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매에다 지읒 흰이에요. 맺힌 일이 있소이다. 요즘 말 이셔이다는 맺힌 일이 있소이다. 님을 매셔 이셔. 님을 모신 적이 있어. 님을 매셔 이셔잖아요. 님을 모신 적이 있어. 남의 일을 내가 알거니. 님의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임을 모신 적이 있어서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이런 뜻이겠죠. 물 같은 얼굴이, 물 같은 몸이, 여기서 얼굴은 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얼굴 페이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 몇 날 잃고. 편하실 적이 몇 날이냐?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냐? 편하실 적.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을려는 보면 자기를 버린 날 버린 남자가 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노래도 있지만 여기서는 되게 나를 버렸지만 어때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춘한 고열은 봄날의 추위와 춘한이잖아요. 봄춘자잖아요. 네. 고열이니까 뭐예요? 아주 뜨거운 열기, 여름날의 무더위는 그게 고열이에요. 여러분 삼복더위 생각해 보세요. 여름날의 열기는 무더위는 어찌하여 디내시며. 봄날 춥잖아요. 봄에도 막 그렇죠. 여름에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고 추일 동천은 니라셔 매셨난고. 추일 가을날, 동천 겨울날. 니라셔는 누가란 뜻이에요. 여기 라셔라는 거는 뭐냐면 가란 뜻이에요. 요즘 말. 옛날 그 고어를 읽다 보면 이 라셔란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매셨는고, 누가 모셨는가.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가. 그 다음 또 보세요. 죽조반 조석 매내와 같이 세시는가. 이 죽이 아침 죽이에요. 조니까 그 다음에 아침이죠. 아침 죽과 아침 식사죠. 조반이니까. 그 다음에 조석, 그러니까 저녁 진지죠. 조석이니까 아침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러니까 죽조반 그러니까 아침 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석이니까 아침 저녁 진지는 내와 같이 뭐겠어요?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이거는 요즘 말로 잡수시는가 하는 뜻이에요. 아침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글자가 있어요. 뭔 글자가 있냐면 여러분 죽 있죠. 죽. 본죽 할 때 죽 있잖아요. 이 죽자를 한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죽자가 되게 한자가 재밌어요. 이 죽자를 보면 이게 활궁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네. 여기 죽자 한자 보이죠? 여러분 왜 죽자를 이렇게 쓴지 아세요? 몰라요? 죽자를 왜 이게 쌀미자는 알죠? 네. 쌀은 이게 어떤 사람은 쌀이 왜 쌀이냐 했더니 우스갯소리 이게 88번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88.
번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거고요. 이 쌀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벼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나달이 있죠. 네. 요 모양이 보세요. 쌀 밑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나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쌀 밑자는 나달인데 왜 할궁자를 쓰면 할은 당겼다가 뭐 늦췄다가 당겼다가 늦췄다가 당겼다 하죠. 그냥 그래요. 살 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죽을 만들어 보셔서 죽이 되게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쌀은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압력솥에서 하면 한 10분만 있으면 땡글땡글 하다가 되잖아. 되는데 이거 죽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을 잘 조절해놔요. 활을 쏘았다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야.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죽자예요. 이거 한자 되게 재밌다니까. 쌀을 활을 당겼다가 놓쳤다가 하듯이 계속해서 불을 센 불에 익혔다가 작은 불에 익혔다가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죽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디 자시는 거. 이건 알겠죠? 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 거. 야 진짜 이거 배울 때나 걱정하지. 자기를 내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을려 같으면 여러분 이러겠어요? 나 살기 바쁘죠. 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 거, 주무시는 거. 대단하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맺힌 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맺힌 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맺힌 일, 님을 맺어 있어가지고 님의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맺혀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 을려의 맺힌 일, 그러니까 맺힌 일이 이셔이다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맺힌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매다 지읒 흰 아닙니까? 맺힌 일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어떤 두 가지 뜻이냐 써놓으세요. 이건 중요해요. 맺힌 일의 뜻 두 가지가 1번 맺힌 일 1번 을려가 맺힌 일. 마음에 이렇게 을려가 맺혔다고. 을려가 맺힌 일. 두 번째는 을려와 임 사이를 누군가가 이간질해서 이미 가슴에 맺힌 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시 을려와 다시 설명할게. 을려와 임 사이를 누군가가 쓰세요. 이간질해서 이미 가슴에 맺힌. 이미 가슴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을려가 맺혀 있다고. 지금 인도 맺혀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날 싫어해서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간신들이 이간질했다는 소리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앰비겨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맺힌 일이 을려가 가슴에 맺혔다는 뜻도 있고 임의 가슴에 맺혔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이 문학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맺힌 일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내내 임을 걱정하지 을려의 모습이 나오죠. 춘향고요, 봄추위와 여름의 무더위, 또 가을과 겨울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밥은 잘 드시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조금씩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전이라고 할 때 고전을 막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글자 그냥 읽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볼게요.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나오죠 거기? 님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다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경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산과 물의 경계. 그 경계 보더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뜻이에요. 님다이. 그러니까 님다이 경계. 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님에 있는 땅. 그러니까 님에 계신 곳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가해서 님이 있는 경계, 님이 있는 땅, 그러니까 님이 있는 곳 뭐 이런 뜻이겠죠. 소식은 알겠죠?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렇게나 알자하니. 아무렇게나 알자. 왜 아무래나 알자하니를 썼냐면 지금 이 을려는 지금 완전히 저쪽으로 갔잖아요.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 간 건 아니지. 하여튼 가니까 임의 소식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어렵죠. 지금 송강종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유배를 가서 님 소식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오늘도 거이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송강종철 생각해 보세요. 유배를 갔어. 그래서 위리안치가 뭔지 들으셨어요? 울타리 하나를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일이나 나에게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내 마음을 둘 데 없다. 이건 알겠죠? 요즘 말로. 어디로는 어디로요?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나 보세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이건 요즘하고 똑같아요. 높은은 높은이 높은 하이 높은이 높은 이런 거 높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혼철이라고 해요. 혼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높은은 노에다 피읍하고 이응이잖아요. 네. 요즘 말로는 옛날에는 이 같은 말 이 높이라고 하고 푼하고 쓸 때 푼이란 말 쓰면 이제 높은이 되잖아. 비읍이 없어야 하잖아. 맞죠? 높은이 돼야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비읍을 한 번 더 써줬어요. 비읍 같은 거. 이런 걸 혼철이라고 해요. 섞어서 썼다고. 혼철. 섞으론 자. 여러분 혼식 있잖아. 혼식.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그잖아요. 뭐 뭔가를 막대기를 잡든 사람을 잡든 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 구름은 커니와 구름은 물론이고 커니와는 물론이고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사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올라가도 님의 소식을 알 수 있어 없어? 산에 올라가도 없단 소리야 이게.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자, 산천이 어두우니까 해와 달을 어찌 보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그러니까 결국 해와 달 1호를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임금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1월이 뭐라고? 임금님이 계신 곳. 자, 해석돼요? 그러니까 산천이 어두우니까 1월을 임금님 해와 달 임금님이 계신 곳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라거든. 지척은 한치 앞이죠. 요즘도 지척이라면 쓰잖아. 네.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한치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천리를 보겠냐 이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다음 뭐예요? 바람이야. 아니. 차라리구나. 막 빨리 나가려다 했는데. 차라리. 요즘 말 차라리. 차라리 있잖아. 차라리 있죠. 물가에 가서. 백일이나는 백길 알죠? 네. 백길이나 보자하니. 백일이 나는 백길이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도 히읗이 들어갔다. 아 이거 히읗 종성체언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여기 히읗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히읗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건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길이나 보자하니. 그러니까 백길이나 보자하는 건 뭐 배를 타고라도 이제 이마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시겠죠?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요즘 말로 유람선을 타고 가려고 했더니 뭐 엄청난 풍랑주의보가 일어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보자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데이고. 바람이야 바람과 물결로 어둥정된 데이고는 뭐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요즘 말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어둥정된 데이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옛날 말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사공이 없어요.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빈배만 걸려 있는가. 사공은 어디 가고. 됐죠? 강천에 혼자 서서. 강천, 이거 강가는 뜻이 강가. 여기 이제 하늘 천자를 썼는데 왜 천자를 썼냐면 여러분 그 강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그 보면 하늘과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강의 끝을 보면 하늘과 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천이 쓴 거라고. 그러니까 강가에 강가 요즘 말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뭔지 알겠죠? 네. 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다음에 님다이 소식이. 님다이가 아까 님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한 데이고 더욱 아득하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버린 남자를 너무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산을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다 뭐 이렇게 백기를 한번 봐봤더니 빈배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라도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탈 수 있어 없어요. 막 풍랑이 엄청나 풍랑주의보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뭐겠어요? 임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 나왔었죠. 님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 올까 둘째 줄에 있지 않나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써놓으세요. 임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있을 텐데. 그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모첨찬 이렇게 나왔죠. 이 모첨이라는 게 요즘 말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알죠? 요즘은 초가집 거의 이게 모자가 띠 모자예요. 띠. 그다음에 첨은 첨하첨자거든요. 띠가 있는 첨한데 초가집 이런 뜻이에요. 찬 자리의 찬 잠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이 돌아오니
여러분 유배를 가면 초가집에 찬자리 있겠죠. 뭐 뜨거운 불 떼겠어요? 찬자리에 한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눌리하여 밝았는 곳. 반벽청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 가운데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반쯤 된 벽 가운데 푸른 등불. 해석되죠? 이 벽이 월이에요. 월, 영어로 월, WALL. 반쯤 된 벽에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 곳. 누구를 위해서 밝았느냐. 옛날 호롱불은 있었잖아요. 오라며 나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이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여기 지금 해 뜨며라고 헤맨다는 뜻이에요. 헤맨다. 헤매면서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자닌이라는 거는 그 푸른 들이 누굴 위해서 밝았냐.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헤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바자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여기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냐면 적은 덫. 이거 적은 덫은 잠깐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관동별국이 나왔었는데 기억 안 나요? 적은 덫에서 나와요. 하여튼 잠깐. 그 다음에 역지나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이제 풋잠을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이렇게 풋잠 자는 걸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꿈과 어디까지가 현실이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봐. 자, 사랑한 사람을 이제 보고 싶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해요. 그러면 꿈에 원래 안 나타난대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안 나타난대. 이거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나타나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죠. 청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봤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서요. 뭔 소리예요? 반이나마 늙어버렸어. 그 님의 그 예쁜 요즘 말로 꽃미남 같은 얼굴이 반쯤 늙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마음에 먹은 말상, 마음에 먹은 말을 슬카장이 요즘 말은 실컷이 실컷. 이걸 옛날 슬카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살자니는 뭐냐면 사례자하니. 사렌다는 말 요즘 쓰죠?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아렌다는 들어봤어요? 아레다? 네, 그걸 사례다라고 돼요. 살자니라는 게 마음껏 그러니까 사례자가 어려우면 마음껏 아뢰자하니 이렇게 써놓았어요. 현대화. 마음껏 아뢰다. 아뢰다 있잖아요.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나요? 아뢰자하니. 아뢰려고 하니. 그 다음 봐요. 눈물이 바라나니 이렇게 나왔죠. 바라는 바로예요. 바로.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디야? 말인들 어찌하며. 눈물이 바로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꿈속에 나타났어. 봤어요. 그럼 여러분도 정말 그 이상가족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그 눈물이 나면 말이 돼요? 말이 되겠어요? 안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정을 못 다하여 모기조차 매여하니.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려고 해. 목조차 매려고 하니. 됐죠? 근데 이제 보세요. 재밌는 게 오견된 이게 방정맞은이에요. 요즘 말로. 방정맞은 개성이 닭소리죠. 꽃게요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맞은 닭소리에 그렇죠.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뒀던 곳. 잠은 어찌 깨었느냐.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맘때 이제 한 말씀 하려고 했는데 꽃게요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 곳.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을 보면 공간이 이동된 건 아시겠죠? 초가집으로 이동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산이며 물가며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런 뜻이에요. 오르다가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오르며 해 뜨며 뭐 이렇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오라며 나리면은 이 방에서 오라며 나리면 아니라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닭소리. 자, 근데 거의 다 끝나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어와 허사로다. 나오죠? 어와 허사로다. 그 허사란 말 지금도 쓰죠?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이 임이 어디 갔는가? 이 임이 어디 갔는가? 결의는 잠결에라고 써봐요. 잠결에라고 쓰라고요.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이건 알겠죠? 네.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어여쁘다면 예쁘다는 뜻이죠. 어여쁘다 뭐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쌍하다. 요즘하고 옛날 의미가 달라졌어요. 어여쁘다가 요즘 불쌍한 뜻이에요. 가엾은 뭐 불쌍한, 그림제, 그림자가. 여러분 이 그림제가 왜 그림제냐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주격조사가. 그러니까 그림자에다가 이가 붙어. 이가 주격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응이 그 영향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라고 쓰면 이에서 앞에 이응은 의미 있나요? 아니 어려워요? 이자 이렇게만 써도 이거 이응해도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에다가 이가 붙어버린 거라고. 원래는 그림자 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가 그래서 그림제가 된 거라고. 그래서 돼요? 그림제라는 말은 그림자다. 이라고 하는 것이 주격조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여쁜 불쌍한 가엾은 그림자만이 날 쫓을 뿐이로 나를 쫓을 뿐이다. 그림자만 나를 쫓아. 그림자만. 자 여기 네모 쳐보세요. 마지막 두 줄 네모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네모 별 3개 쳐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3인국 생민국 난 잘 못 외우겠다. 그럼 2줄만 외우면 돼요. 정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소형민국의 하이라이트. 자 봐요. 차라리 알겠죠? 시어디어는 사라져서 차라리 사라져서 나궐이나 대하이쇼. 지는 달 떨어질 낙자의 달월자죠. 지는 달이나 되어서 대하이쇼는 요즘 말로 되어서 차라리 나는 사라져가지고 내가 사라져버려. 뭐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달이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여러분 옛날에도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읒종성체언이었어요. 이제 희읒종성체언이 뭔지 알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희읒이 들어갔어 명사에. 그럼 다 희읒종성체언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빛을 이 번듯이라는 거는 밝게 환하게라는 거죠.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환하다는 말 쓰지 않아요? 그 환하게 화가 나기가 아니라 환하게. 그러니까 이미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야 진짜 이런 환하게 비치리라 쓰셨어요? 네. 을려애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러니까 이미 어디를 갔느냐 이거 꿈에 이걸 봤는데 그 닭소리 때문에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갔느냐 그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본 것이 결국 임이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철학적이지 않나요 되게? 그래서 차라리 나는 사라져가지고 지는 달이나 돼가지고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겠다. 자기를 그렇게 버렸어도 자기는 이미 계신 창 안에 떨어지는 달이 돼가지고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자는 자 보세요. 화자는 뭐라고요? 카니와 뭘 질문하셨지? 아니 그 차라리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각신님 지금 그건 이야기 안 했는데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너무 앞뒤르시네. 그래서 각신님 다리야 카니와 다른커녕 카니와가 커녕이에요. 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구준비나 되십시오. 구준비 알죠? 네. 구준비 내리는 날 노래도 있잖아요. 구준비나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자는 지는 달이 돼가지고 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고 싶다. 그래서 임과 하고픈 마음,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을려의 이야기를 듣고 감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감녀하고 을려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감녀 땡땡 써. 감녀는 자 인간의 선한 마음이에요. 감녀는 인간의 악한 마음. 인간의 악한 마음이고 을려가 뭐겠어요? 인간의 선한 마음. 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감녀는 뭐라고? 악한 마음. 을려는 선한 마음. 그러니까 각시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십시오. 그냥 그 임 있는 곳에 그냥 3박 4일 동안 비나 펑펑 내리게 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쫓은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러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정철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임을 되게 막 그리워해. 내가 나를 이렇게 유배를 보냈지만 나는 전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 어때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나를 감히 쫓아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럴 때 여인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철이 나 열받았어. 이걸 막 충신 두 명이 A 충신하고 B 충신이 막 이야기를 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럼 정철이 온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목소리를 하니까 임금은 알아도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구전비나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밤이며 낮이며 내릴 수 있잖아요. 구전비는. 그러니까 임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이게 문학이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는 피나 펑펑 내리라 이런 뜻도 있어. 근데 또 다른 면은 어떤 뜻이냐? 자, 피는 어때요? 낮이나 밤이나 밤낮으로 내리죠. 구전비니까. 밤낮으로 내리니까 임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어 없어요?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임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하고 구준비하고 볼 때 달이 더 적극적이에요. 구준비가 더 적극적이죠. 구준비가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정철의 악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뺀 만큼 그 나머지 널 다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원태연의 그 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달이야커니와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 말 되시죠? 하나는 나쁜 뜻도 되지만 날 왜 이렇게 버렸어?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한 게 잘못이긴 한데 정말 또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신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니까 삼인국도 뭐 있지만 송민국이 좋은 게 뭐냐면 한자가 많지는 않죠. 한자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많이 쓰려고 노력했죠. 그 당시 언어로 치면 우리말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현대어로만 읽잖아요. 맛이 안 나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옛날 말로 된 것들을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정철이 송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실 거는 이 정철의 마음이다. 정철의 마음을 여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송민국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해석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때요, 여러분이 뭐 소감, 뭐 짧게 어떠신 걸 한 말씀씩 하시고 좀 쉬었다가 제가 공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어요. 이게 특히 좀 여인을 빗대서 하니까 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의 마음은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갈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미웠다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말로 쓰여지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잘 쓰지 않았어요? 잘 썼어요. 야, 이 대단한 이 정철의 작품입니다. 예, 또 의견 한번 줘보세요. 예, 재밌었어 이러지 말고 뭐 어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서 토론회 약간의 제가 물론 강독은 해드리지만 한 말씀씩 해주세요. 별로였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빡빡하고 생각하려고. 아이가 살면서 불쌍하지. 귀한 가서도 저기 이렇게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그냥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도 그렇죠. 생각해봤다가 맞아. 저렇게도 그러니까 생각해봤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게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지킬 박사가 됐다가 하이드가 됐다가 또 그 옛날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블랙스완 안 보시면 꼭 한번 다시 봐보세요. 블랙스완을 보면 원래 백조는 검은색이 될 수가 없어요. 백조가 흰백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블랙스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광해라는 작품 예전에 했던 광해. 네. 그 이병헌 연기 네, 되게 네, 잘했는데 그게 결국 광해군의 두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광해군이 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지가 한 명 있었어. 맞죠? 네. 걔를 왕으로 앉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영화 속으로 이야기한 거고 광해군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정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도 있잖아요. 등거리 외교도 했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광해군이 그런 면만 있는 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두 얼굴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왕자와 거지도 마찬가지. 실제로 뭐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읽으셨지만 제가 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예전에 블랙스완을 제가 그게 한 10년도 더 됐나? 되게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 그 블랙스완 제가 강추해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봤는데 기억이 본 거야 있죠.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보시고 뭐 여러분의 뭐 느낌을 써주셔도 되고 방에다가 올리셔도 되고. 맨날 눈에 비치는 게 자기는 못생겼다고. 네. 검정색 검정.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있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몸을 찌르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이야기 했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네. 그 영화 나중에 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좀 해야겠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소설. 네,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네. 오스카 와일드의 그 책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정말 그것도 읽을 만한 책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